왜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는지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아, 핸드폰의 명품 기업이 애플, 에르메스, 가방의 그다음에 술의 가장 최고의 명품인 마우타이. 제가 몇 개 기업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로 많이 한다 스스로 자부를 하거든요. 모이신 여기 세 분, 네. 그다음에 또 듣는 분들한테 그냥 재미거리로 예. 그냥 간단한 재미거리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님, 그다음에 LG의 구광모 회장님, 팀쿡, 애플의 팀쿡, 그다음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나이키 창립자인 필 라이트, 그다음에 일본의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서 일본의 대다수 CEO들이 꼭 듣는 수업이 이나모리 가츠오의 경영 수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공통점이요? 네. 돈이 많다. 그건 너무 쉽고 범위를 좀 좁혀서 이재용 부회장님하고 구광모 회장님 공통점. 네, 이게 다 공통점인데 네. 그냥 한국분 위주로 얘기를 하면은 재벌 2세? 이것도 너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주식을 상속받으신 분들이기도 하네요, 보니까. 예. 둘 다 안경을 쓴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나는 것 같아서. 업계 최고의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 이런 느낌. 1, 2위 기업이다. 뭐 대한민국. 그 사랑하는 부모가 네. 자식을 기업 물려줄 때 이 기업이 100년, 200년 가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거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거를. 이 출발 부서가 재경 부서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자금 회계 부서입니다. 자금. 이분들이 다. 실제 이재용 부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재경 부서 차장으로 출발했고 구광모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국제적인 기업의 CEO들도 그런가요? 팀쿡은 98년에 스티브 잡스가 채용을 했는데 최고의 재고관리 재무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창업자가 훌륭한 제 오른팔로 회계 전문가나 재무 전문가를 쓰든지 자기 2세대한테는 가장 출발할 때 회계 재무를 가르쳐요. 근데 이 전통이 한국에서 생긴 게 아니라 중세서부터 생긴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특수 엘리트들, 그러니까 자기 업을 이어갈 세대나 자기 업을 이어갈 어떤 후배들한테는 회계 재무를 도제식으로 알려줘요. 그렇구나. 네. 근데 왜 그러냐면 회계 재무가 투자의 전부는 아닌데 기업도 일종의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일종의 회계 재무 컨트롤 부서가 뭐냐면 비행기로 따지면은 칵핏이에요. 이거 조종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행기 조종할 때 칵핏에서 예를 들면 계기판을 보고 기술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일종의 기업의 전사적으로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부서가 회계 재무 부서예요. 그래서 머리에 해당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 변동 상황을 보고 왜 이유를 찾아갈 수 있고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왜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는지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관리의 그렇죠. 삼성. 관리의 삼성이라고 하죠, 보통. 일단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위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사업에 진출한 것 같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 관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리요? 관리는 위험을 해치할 수 있게 항상 관리하는 걸까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관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도입한 분이 피터 드러커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세계적인 가장 큰 컨설팅 회사는 맥킨지거든요. 근데 맥킨지를 컨설팅하는 분이 피터 드러커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경영하고 관리의 아버지가 피터 드러커거든요. 관리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핵심적인 경영 지표, 회계나 재무 성과 지표를 경영하고 연결시켜서 피드백을 하는 건데 핵심 요소가 3요소입니다. 첫 번째가 의도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속성, 세 번째가 체계성이거든요. 뭐 당뇨병 환자가 당뇨 관리한다면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계를 가잖아요. 이게 관리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피터 드러커고 그거를 다시 학습한 데가 맥킨지입니다. 그냥 한국 대기업들은 맥킨지 컨설팅을 안 받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핵심이 관리예요. 그러니까 관리의 삼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CEO나 CF들이 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잘 인터뷰를 안 하지만 몇 년 전에 CF가 인터뷰한 게 있어요. CF가 네. 우리 삼성은 현금 비율, 그다음에 자산 대비 차입금 비율, 그다음에 손익분기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정량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당뇨병 관리하면은 얘 수치를 보고 그쵸. 약을 먹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기업도 이런 핵심 몇 가지 예를 들면 현금 비율이나 부채 비율이나 수익성, 손익분기점 이런 네.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유지를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관리의 삼성이라는 것처럼 이 관리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기업들이 대부분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회계나 재무 정량적인 지표를 보시면은 전 세계 상장 기업 중에서 삼성이나 애플처럼 관리가 되는 기업은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면 몸매 관리, 비만 관리, 음식 관리 못하는 것처럼 네. 기업들도 대기업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기업은 1%가 안 됩니다. 확 와닿네요. 예. 일단 수익이 잘 팔려야 되는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혈압 환자조차도 네. 약을 안 먹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업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기업의 구성원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네. 이런 관리의 DNA가 생기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과 돈을 먹어야 돼요. 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네. 조직의 DNA가 배겨서 계속 이어지는 거는 그렇죠. 이어지죠.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바로 진도를 좀 나가면 에르메스 네. 저는 전 세계 명품 기업들만 다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제가 그 투자를 그런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의 명품 기업 애플, 네. 뭐 예를 들면 뭐 에르메스 가방에 그다음에 술의 가장 최고의 명품인 마오타이 네. 이런 각 섹터에서 명품 기업들만 위주로 보는데 네. 그런 명품 기업들의 특성은 관리가 안 되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기업이 이제 매년 연차 보고서라는 걸 발행을 하거든요. 예. 내가 어떻게 기업을 1년 동안 운영을 했고 미래에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내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관리하는 게 딱딱 눈에 보입니다. 네. 근데 그런 관리하는 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1%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제가 투자 필터링 기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재무 안정성인 그다음에 수익성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근데 기존에 없던 개념은 뭐냐면 관리성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관리성 개념이 있는 기업이 1%가 안 된다는 거 실제로. 야, 앞으로 기업 선정할 때도 되게 중요한 네. 기준을 얻었네요 오늘. 너무 중국의 최전문가신데 너무 네. 주린이들을 만나신 거 아닌가? 아니면 저도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고요. 네. 제가 아는 분야만 또 잘 알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는 분야만 제가 네. 열심히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중적인 방송이라서 네. 모든 좀 굉장히 뭐랄까 대중들이 고민할 만한 부분들을 여쭤볼게요. 네, 오늘 그럼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일단은 현금주의 투자 전략이 무엇인가? 네. 그거부터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워런 버핏식 현금주의 네. 투자 전략입니다. 네.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퀴즈를 하고 네.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예, 사람들이 퀴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빌 게이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십몇 년 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빌 게이츠 아버지가 빌 게이츠한테 워런 버핏을 만나보라고 여러 번 권유했는데 빌 게이츠 계속 거부했었어요. 예. 빌 게이츠가 거부한 이유가 워런 버핏은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고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다. 불로소득자. 그래서 네. 거절을 계속 했는데 네. 우연히 이제 만나서 나중에 친해졌고 이제 뭐 거의 20년 차이지만은 친구가 지금도 친구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고. 근데 그 빌 게이츠 아버지가 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동시에 한번 니네가 가장 세계에서 10년 전에 가장 1, 2위였잖아요. 세계 부위 1, 2위였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1, 2위인데 그렇게 큰 성공의 비결이 뭐냐? 뭐라고 했을까요? 두 분이 근데 그 아버지가 한 얘기인데 동시에 다 한 단어를 얘기했어요. 동시에. 한 단어. 네, 따로따로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동시에 한 단어를 얘기했습니다. reading 독서? 인가요? 뭘까? 재무제표. 한 단어, 아주 짧은 단어입니다. 뭐예요?
포커스. 집중.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오늘 뭐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각자가 집중해서 아는 분야에 투자했을 때만 돈이 법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확히 죄송한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책에 소개해도 그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은 돈 못 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는 만큼만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만 돈을 법니다. 정도를 벗어난 특별한 뭐 레시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건 이런 걸 통해서 공부하시라는 거지. 결국은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하고 또 대가들의 진짜 워런 버핏이나 찰리 망고의 대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네가 하나 기업만 평생에 제대로 알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투자하는 기업을 5년을 넘게 6년째 공부를 하는데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제가 몇 개 기업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로 많이 안다고 스스로 자부를 하거든요. 몇 개 기업에 대해서만. 적어도 한 몇 개 기업에 대해서만. 이 정도 확신이 있으면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돈을 버는 건 확률적으로 돈을 벌려요. 그러니까 운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책 한두 권 읽었다고 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각자가 공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를 잡아합니다.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서 투자의 본질이라는 게 투자의 투자가 뭐냐면은 자자가 뭐냐면 이렇게 자본 캐시란 얘기거든요. 한자로 하면은 조개패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화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내 돈과 시간을 현재 투자해서 미래에 더 많은 돈을 얻는 게 투자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내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기업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기업도 결국은 사업을 통해서 현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회계를 조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회계에서 지금 발생주의 기준으로 회계 재무제표가 다 꾸려지거든요. 근데 역사를 쭉 보시면은 중세 이제 복식후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1500년 전 동안은 회계가 현금주의로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금주의를 쉽게 말하면 집에서 하시는 가계부 그게 현금주의거든요. 현금주의가 1500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그 중세에서 무역이 발전하면서 복식후기가 들어오면서 발생주의가 이제 도입된 거거든요. 이익 개념. 이 이익 개념으로 한 300년, 400년 유지되다가 이게 모순이 계속 발생하니까 한 100년 전에 이제 영국에서 처음으로 현금 흐름표라는 걸 다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1986년에 워런 버핏이 주주사안에서 처음으로 그 주주익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현금하고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금주의로 자기는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그 잉여현금 흐름. 그러니까 잉여현금을 쉽게 설명하면은 제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들은 차량을 5년에서 10년에 바꿔요. 빠르면 5년, 평균 한 7년에 8년 바꾸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잉여현금 그림이 명확한 분들이 택시 기사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잉여현금이 뭐냐고 모르는데 그렇죠. 이거는 모르겠죠. 본인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5년에 차를 한 번을 바꾸신다면은 매월 감가상각에서 돈을 모으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5년에 한 번 바꿔야 되니까 그거 모으고 그다음 기름값 빼고 점심값 빼고 하면 남는 돈이 프리 캐시플로요. 그게 잉여현금. 기업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으로 따지면은 영업현금에서 돈을 벌어서 투자, 캐펙스 쓰고 그다음 비상현금 비축하고 남는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잉여현금이거든요. 개인도 똑같은 거예요. 고정비 다 빼고 순수하게 내가 쓸 수 있는 게 잉여현금, 프리 캐시플로거든요. 그러니까 버핏이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잉여현금 흐름이 진짜 본질적인 내재 가치다. 그걸 보고 해라, 투자를. 현금하고 현금 흐름을 보고 투자하는 이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버핏이 주주들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그 쿼터, 분기의 뭐 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건 의미가 없다. 우리 버크셔 회사회 같은 경우는
매년에 뭐 영어 현금흐름이나 잉여 현금흐름이 중요한 거지. 뭐 이익은 계속 들쑥날쑥. 그다음에 미국의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2년 전에 바뀌면서 버크셔 회사 같은 경우에 이익이 굉장히 많이 들쑥날쑥합니다. 예를 들면 손실이 갑자기 뭐 단기 그 평가 손실이 작년 1분기인가 작년에 엄청나면서 손실이 엄청났어요, 버크셔요. 근데 또 이번에 애플이 또 6개월 동안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다시 또 굉장히 또 많이 이익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버핏은 그걸 보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보지 말고 버크셔 헬스에 영어 현금 흐름하고 현금을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하고도 다 통하는 얘기거든요. 개인도 소득이 계속 현금이 내가 얼마 있고, 예를 들면 임대하면 임대가 얼마 들어오고, 내가 현금 얼마 있고, 이게 진짜 리얼한 거지. 뭐 장부에 얼마 달려 있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필터링 기준이 하나 있긴 하지만은 이익하고 현금 흐름하고 매치를 계속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책에서 나온 노보노 디스크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당뇨병 환자들은 다 아는 기업이거든요. 주사의 고통을 없어진 세계적인 100년 된 당뇨병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인데 그 명품 기업들은 연차 보고서나 이런 기업 보고서에서 이익하고 흐름을 매치시키는 거를 표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CCR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뭐 버크셔 노보노 디스크 같은 경우 우리는 3년 단위로 이익하고 현금 흐름이 맞는다. 삼성 같으면은 삼성과 애플은 1년 단위로 맞아요. 근데 대우조선이요? 양양이나 뭐 도시바나 뭐 젤런 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은 전혀 매치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관리 개념이 없는 거예요. 관리 개념이 있다가 없다가 막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오너가 없는 기업들은 그런 관리 개념이 없는 기업들이 더 많죠. 누가 그런 거를 아까 말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오너가 아닌 기업들은 그거를 책임 있게 안 하죠. 자기 기업이 아니니까.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현금을 많이 버는 기업이 좋지 그거를 왜 더 특별하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보고 보통은 그런 경제 분석하는 분들이 보는 그런 지표들이 그런 현금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재무제표상의 이익을 보기 때문에 흑자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CCC라는 개념을 분석하면서 들어보거나 이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CCC 이제 그게 캐시 컨버전 사이클이라는 건데, 근데 그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니까 쉽게 또 말씀드리면은 현금 전환 일수라는 게 한국말로는 현금 전환 일수, 현금 잔금 일수라는 용어로 써요. 근데 뭐라고 간단히 설명하시면 그게 내가 물건을 사서 그다음에 물건을 만들고 외상 매출을 해서 현금으로 들어오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예를 들면 분식점, 우리 자주 분식점 한 번씩 가잖아요. 분식점은 현금 전환 수가 1일이에요. 그러니까 재고 그날 사서 그래서 뭐 그냥 딱 드려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0일, 70일. 그러니까 물건 내가 매입해서 돈 들어오는 기간이 한 70일 정도 들어요. 2달 좀 넘게. 뭐 LG전자도 비슷하게 들어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세계적인 기업들은 그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 마이너스 60일, 70일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돈 하나도 없이 먼저 사업을 다 하고 물건 팔고 돈 다 받고 그러고 난 돈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판 돈 내가 먼저 갖고 그거를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을 나중에 준다. 그러니까 물건 만들 때부터 내 돈 안 쓰고.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기업이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예를 들면 애플, 아마존, 뭐 우리가 아는 뭐 넷플릭스 대부분 기업들이 CCC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남의 돈으로 나는 돈 다 벌고 나중에 돈 주는군. 그러니까 근데 그게 기업의 수익성하고 재무 안정성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GE 같은 경우에는 CCC가 800일, 900일이었어요. 그 얘기는 내가 물건을 팔으면 GE 같은 경우에는
3년, 4년 뒤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3년 동안 계속 돈이 필요하잖아요. 네. 운영할 돈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묶여 있으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재무 안정성이 안 좋겠죠. 예.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대출받고. 예. 그래야지. 돈이 안 들어오니까 네.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익성,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성도 낮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의 기업들은 CCC가 마이너스예요. 예를 들면 버크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세계적으로는 CCC가 마이너스 아니지만 실질 경제적 개념 보면은 버크셔에서도 CCC가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보험금 이미 다 받아서 투자 수익 올리고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돈을 조금 돌려주잖아요. 예, 뭐 여담이지만은 삼성 얘기를 좀 하면은 삼성이 비즈니스 모델을 배운 게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께서 네. 일본에 갔을 때 그 미쓰비시 모델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이병철 회장님이 그 물어봤을 때 뭘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세 가지를 제안했어요. 그 일본 사람이 삼성 이병철 회장님 세 가지 해라. 부동산 기업을 세워라 하나. 그래서 지금 중앙개발 그러니까 저기 용인 브랜드. 그다음에 보험사를 해라. 보험사를 삼성생명. 그다음에 이제 제조 이렇게 하는데 핵심 뭐냐면 보험사가 삼성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보험사에 나온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계속 확대 성장한 거거든요. 매달 뭐 엄청 들어오니까. 캐시플로우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부동산을 사라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사실 뭐 현대자동차 부동산 산 이유가 뭐 수사님 잘 알겠지만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삼성 같은 경우에 그게 삼성만 그런 게 아니라 롯데도 똑같고 현대도 그렇고 그걸 다 근데 그 모델 자체를 또 따라가면은 미국의 녹폴레 모델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에서 그걸 배웠고 다시 한국 재벌들은 그거를 일본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캐시플로우를 록펠러 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실수상 재단이 홀딩 컴퍼니 역할을 하거든요. 계속 캐시플로우를 얻어요. 그 로얄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그 사경인 회계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 하신 계획인데 시스템 소득.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영구자산이라고 하거든요. 영구자산 모델을 가져요. 그러니까 뭐 강의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영생을 목표로 저도 개인적으로 교회를 하지만 영생을 좋아하잖아요. 똑같아요. 기업도 영생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추구하는 모델을 갖추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영생 추구하는 모델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시플로우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모델을 부의 비결을 아까 뭐 얘기하시니까 첫 번째는 포커스고 두 번째가 레버리지거든요. 이게 레버리지를 근데 조금 그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는 단순하게 돈 그 대출 받는 걸 레버리지가 그게 아니라 레버리지는 굉장히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사실 오늘 뭐 비즈니스 목적을 크게 가지고 나왔지는 않았지만 저도 오늘 레버리지 여기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기가 1000km 가는 방법은 뭐냐? 비행기 타는 거. 그렇죠. 맞아요. 비행기를 레버리지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나 일반 사람들이 결국은 레버리지 내 힘이 아니라 남의 힘을 통해. 뭐 거인의 어깨에 탈라는 것도 결국 레버리지 쓰란 얘기거든요.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그 좀 더 굉장히 포괄적이고 강의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개인적으로 그 저희 회사에서 제일 많이 투자한 마고타이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뭐 5년 동안 500% 이상 줬는데 처음 투자한 거는 이제 그 뭐 그것도 워런 버핏이 한 얘기인데 네가 노를 잘 저은 것보다 좋은 배를 고르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레버리지를 잘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한국의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좋은 기업을 제대로 좀 공부해서 그냥 뭐 속된 말로 존버하면은 큰 부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워런 버핏이 그 철도 회사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양대 철도 회사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투자하면서 수익성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7, 8%? 아마 10% 근데 그 높지 않은데 왜 투자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100년을 보고 투자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100년을 보고 투자하면은 돈을 누구든지 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그 아까 우리 멘트 하시면서 얘기하셨는데 그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이제 이거는 제가 뭐 그냥 다 직설적으로 좀 얘기하면 질문하는 수준이나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 그분의 투자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투자하지 하면 안 된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투자 수익을 얘기하려면 미래에 내가 부를 얼마나 얻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수학적 공식으로 하면 A 1 플러스 R의 n승이니까 예를 들면 미래의 부는 내 투자 지금 얼마 하고 투자 수익률이 얼마 되고 얼마 기간 한 해가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근데 1년을 투자하냐 2년을 투자하냐 100년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하루 이익을 보겠다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투자의 수익률이 완전히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몰라요. 근데 버핏이 100년을 보고 투자했다는 얘기는 그 버핏이 수학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웬만한 거는 암산이 다 되는 사람이에요. 곱하기가 다. 네, 진짜로 실제로 곱하기가 암산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10% 투자 목표로 버핏이 철도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100년을 하면 복리는 얼마 될 것 같습니까? 10%씩. 10%씩 100년이요? 이거 뭐 상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복리로 가니. 13,000배입니다. 13,000배. 네. 1억을 하면 1조 3천억이 됩니다. 저는 죽었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650년 된 가족 기업이 있어요. 안토니노리라는 이탈리아 포도주 기업이 있어요. 네. 26대째 내려오는데 자산이 수조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뭐 세계 각지의 부동산이 그 포도주가 엄청 많아요. 포도주 그 기업 그 땅이. 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벌써 손익계산서를 보통 사람들 단타하는 사람은 하루로 따지는 거고 그분은 손익계산서 10년 단위로 따져요. 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생각한 1년만 생각이 아니라 자기 가족, 가문에 10년, 20년, 100년, 200년을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버핏이 100년을 보고 투자한 게 실제로 맞아요. 13,000배. 그러니까 나하고 버핏의 미래에 이을 거랄 가족, 또 가족이 뭐 기부를 99% 했으니까 그 버핏이와 계속 그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손익계산을 따지는 사람하고 아까 버핏은 100년으로 손익계산을 따진 사람하고는 수익률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실제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러거든요. 많지 않은 자산이지만은 부동산하고 내가 사준 주식은 팔지 말라고 그래요. 네. 여담으로서 이제 이거 하나 또 광화문 사거리에 포시즌 빌딩 있잖아요. 네. 그 건너편에 무슨 빌딩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어디라고 얘기하면 뭐냐 직접적으로 제가 또 아시는 분이 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아시는 분이니까 얘기하면 못 하는데 소장님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지만 그 땅이 4대째 내려온 땅이에요. 빌딩 하나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그 조선시대 때 할아버지가 유서를 썼어요. 유언. 실제로. 요 땅은 팔지 마라. 팔아. 그러니까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건물은 뭐 새로 짓고 뭐 했지만 땅이 4대째 내려와요. 2년 전에 강남에 조그만 빌딩 팔아서 그 상속세를 또 냈어요. 4대째. 그러니까 핵심은 그 길게 보시면은 길게 보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길게 보고 하고 투자를 하면은 수익률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결국은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실제로 투자를 해보니까 복리 수익을 얻는 자만이 큰 부를 얻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그만 심지어 2%의 연봉이라 하더라도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은 100년 길어지면 상당히 큰 수익을 얻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만 생각하지 말고 길게 생각하시라. 알겠습니다. 지금 이 현금에 그렇게 주목하신 이유가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재무제표상의 이익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그게 이제 그걸 보고 투자를 해야 결국에는 주식으로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 보니까 정말 막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 있고 같이 이렇게 쭉 가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현금 흐름과 당기순이익이. 네, 주식의 그런 흐름이. 네. 그게 그렇게 관리가 되는 기업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가 채 안 돼요. 네. 뭐 에르메스나 나이키나 삼성전자나 반대로 예를 들면 뭐 도시바나 소니나 이런 거 딱 비교해보면은 이 비교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익하고 현금이 딱딱 매치가 되는 거. 그래프를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뭐 강의할 때 실제로 그렇지만은 어떨 땐 그래프를 2-3시간씩 쳐다봐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결론은 결론은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리는 게 조금의 어떤 길잡이가 되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알아서 투자를 해야 계속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소장님도 동의하시겠지만은 이유 없이 돈 번 돈은 2대 3대가 가기 힘들어요. 이유를 알아야 돈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네. 번 이유, 돈을 번 이유, 돈을 잃은 이유를 알아야 또 그거를 또 어떤 지적자산이 2세, 3세한테 물려줘야만 부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그냥 돈 번 사람들은 그냥 돈하고 다 난리잖아요. 2세에서 2대, 3세가요. 네.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거고. 그래서 결국은 또 다시 돌아서 현금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자산 대비해서 한 10% 이상 꾹 유지하거든요. 이게 관리를 그렇게 해요. 아까 제가 관리성이 예를 들면은 글로벌 명품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15% 이상 유지하고 심지어 20% 예를 들면 마오타이 같은 경우는 항상 50% 이상 유지가 돼요. 50%. 네. 애플 같은 경우도 20% 이상. 그다음에 반대로 망하는 기업이 관리 안 되는 기업들은 5% 미만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몇 가지 핵심 지표가 관리가 돼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의도성 있고, 그다음에 지속성 있고, 체계성이 있어요.